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세 번째 단원의 대단원 학습평가는 김효준 선생님하고 수업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김효준 선생님과 수업 진도 분량만큼이 충분히 중단원이 남아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대단원 학습평가를 미루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같이 학습을 하고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마 지난 기말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죠. 1학기의 학습 범위에 해당됐던 첫 번째 중단원까지도 이 대단원 학습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문제까지도 다 포괄해서 한꺼번에 문제를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문제 1번입니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점 사이,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네. X축 방향으로의 떨어진 거리, Y축 방향으로의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빗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최단거리, 보통 거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3과 2-a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모르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특정한 한쪽에서 나머지 한쪽을 빼고 그걸 제곱하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3에서 2-a를 뺍니다. 3 -a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건 3만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이 결과가 5만큼이다. 즉 5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A가 얼마냐고 물었죠. 자, 일단 앞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쪽은 A 더하기 1제곱입니다. A 더하기 1제곱은 3제곱 더해서 5제곱과 같다. 3대 4대 5의 비율을 갖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전개에서 A 값을 찾아도 상관은 없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이 A 더하기 1에 해당되는 값은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A가 되는 값이 두 가지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4일 경우라면 A는 3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4일 경우는 A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래 2번 문제입니다.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점 P의 좌표를 정해야 하는데 점 P가 직선 y는 -x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 P의 좌표를 x성분을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x성분이 a가 되면 y성분은 -a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할 일, 점 P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A 값을 정하면 되죠. 즉, A에 대한 식을 하나를 찾아야 하는데 그 힌트가 되는 부분이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즉, AP 선분의 길이랑 BP 선분의 길이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제곱 형태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아예 제곱근 형태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려면 제곱을 하면 되죠. A부터 P까지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A부터 P까지 거리 제곱은 A 더하기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제곱. B부터 P까지 거리는요. A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제곱. 그러면 양변을 전개를 해서 동량끼리 정리를 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전개해 봅시다. 왼쪽은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더하기 뒷부분은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가만히 보면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a 마이너스 2제곱이 마찬가지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의 2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걸 전개하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4의 2를 곱하면
이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a. 그 다음 뒤쪽 4의 경우는 이건 플러스 8로 바뀝니다. 자, 이제 좌변과 우변을 봤더니 a제곱항이 두 개씩 있어요. 이건 소거되고 결국은 a에 대한 1차항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a를 왼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18a에서 2a를 빼는 거니까 이건 16a가 되고요. 오른쪽 26을 왼쪽 26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8-26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때 해당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점P의 좌표는 a에 마이너스 8분의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9, 8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6,Q이다.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A에서 B 방향으로 3대 1로 외분합니다. 이 떨어진 거리만큼 2배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 거리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3대 1인데 지금 이 떨어진 거리의 절반만큼을 더 이동을 하게 돼요. 절반만큼. 이것도 이게 3대 1. 예, 맞죠. 예.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한 칸이니까 이건 맞아떨어져요. 자, 이 위치에 있는 점의 이름이 바로 6,Q다. 외분하는 점 좌표 찾는 것 알고 있죠? 3-1분의 교차해서 곱합니다. 3과 P, 1과 0. 그런 다음 3P에서 1 곱하기 0을 뺍니다. Y좌표도 마찬가지고요. 3-1분의 3 곱하기 7, 21에서 1 곱하기 3, 3만큼을 뺍니다. 그럼 그 결과는 2분의 3P고요. X좌표는 Y좌표는 2분의 18입니다. 약분하면 9가 되죠. 이 값이 6,Q가 된다는 뜻이에요. 2분의 3P가 6이기 때문에 P는 3분의 2 곱하기 6과 같죠. 4가 됩니다. Q는 당연히 9가 되면 될 거고요.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 직선 y 더하기 2y-3은 0이 직선 AB의 수직이고 점 C를 지날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값을 찾기 위해서는 A와 B에 해당되는 두 개의 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점 C의 좌표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점 C의 좌표는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합니다. 그럼 C점의 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1과 A를 곱하고 2와 2를 곱해서 더하죠. A 플러스 4. Y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역시 교차해서 곱해요. 1 곱하기 B, 2 곱하기 3. 그럼 이번에는 B 더하기 6이 되겠네요. 자, 지금 금방 구한 점 C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텐데 이 점 C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이 점 C가 직선 위에 있어요. 여기 보면 직선 x 더하기 2y-3은 0이 첫 번째 조건이 AB의 수직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점 C를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부터 먼저 찾아내어야 하는데 AB와 수직이라고 했으니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봅시다. x항을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A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량과 증가량으로 보면요. A-2분의 B-3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것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입니다. 1번. 그러면 1번식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분모만큼을 좌우변에 곱하면 B-3은 2A-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이항하게 되면 b는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의 식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점 C를 지나간다. 직선이 대입해 보면 되겠네요. 3분의 a 더하기 4. 자꾸 움직이네요.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b 더하기 6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양변 3만큼을 곱합시다. 3을 곱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2b 상수항은 4가 있고 12가 있고 마이너스 9가 있어요. 12에 4를 더하면 16, 16에서 9를 빼면 7이 남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보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2b는 4a-2 더하기 7은 0으로 표기가 되죠. 5a 더하기 5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b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죠. 예,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O,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2등분합니다.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K에 대한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자, 지금 주어진 1차식을 보면 일단 먼저 넓이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주어졌던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가 4죠. 세로 방향 길이가 이 높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8이에요. 예. 그러면 2등분했다고 했으니까 자, 직선이 OA와 만나는 점 OAB니까 여기는 C라고 잡고요. AB랑 만나는 점 이걸 D라고 잡으면 삼각형 CAD의 넓이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점 C의 좌표를 보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y 값이 0일 때의 값이니까 C점의 좌표는 k, 0으로 쓸 수 있어요. 다음, 점 B의 좌표가 필요하죠. 예. 점 B의 좌표는 AB선과 y는 x 더하기 k가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러면 직선 AB를 구하겠습니다. 자, 직선 AB에 대한 식은 일단 기울기를 구해보면 x축으로 1 감소할 때 y축으로는 4 증가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y-4는 기울기 마이너스 4 곱하기 x-3으로 쓸 수 있겠네요. 즉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4를 이항해서 플러스 16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금방 구한 이 두 식의 교점이 우리가 찾는 점 D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넓이를 현재 구하려고 해요. 삼각형 CAD의 넓이인데 이 넓이는 처음 주어진 OAB 넓이의 절반이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C선의 길이인데 지금 이 AC선의 길이는 4에서 K만큼을 빼면 되죠. X성분끼리만 보면 됩니다. 높이에 해당되는 건 점 D의 Y좌표예요. Y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요 두 개의 네모칸으로 표현된 1차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해보면 X 더하기 K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6과 같죠. 5X는 16 마이너스 K예요.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5분의 16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Y 값이잖아요. Y는 X 더하기 K예요. X 더하기 K. 그래서 기존에 있던 X 값에다가
K만큼을 더합니다. 그러면 5분의 16 더하기 4K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5분의 16 더하기 4K가 높이에요. 곱하기 5분의 16 더하기 4K. 왼쪽과 오른쪽 보면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 먼저 4로 나눠줄 거예요. 4로 나누게 되면 1은 2분의 1과 5분의 1이 있죠. 10분의 4-K와 4 플러스 K의 곱이에요. 양변 다시 10만큼을 곱하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10은 16-K제곱입니다. 그럼 K제곱은 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니까 하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A하고 C 사이에 이 선의 길이를 구했는데 Y가 0일 때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K가 돼야 되죠. 예, 여기 지금 실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값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정리를 좀 하면요. 10은 16 더하기 K제곱인가요? 예, 이것도 아니죠. 지금 계속 틀리고 있네요. 예. 왼쪽은 10이고 오른쪽은 K 플러스 4제곱입니다. 그러면 K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야 되죠. 즉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찾는 K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K 값은 음수죠. 음수이기는 한데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값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의 값을 가져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아까 점수의 좌표가 마이너스 K, 0이었으니까 A보다 더 오른쪽에 있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점 A와 원 위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원이 있고 원 외부의 점에서부터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항상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외부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합니다. 그럼 최단거리는 여기에서부터 반지름을 빼면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점을 잡는다 하면요. 원 위에 다른 점을 잡는다 하면 이걸 연결해서 얻어지는 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선 중에 어느 쪽이 더 짧은 선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왜 단거리가 되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어디냐? 이건 반대쪽이에요. 이 반지름을 계속 연장해서 가져갔을 때 끝나는 지점, 여기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입니다. 따라서 원 외부의 점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0,2와 원의 중심 2,-2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는 2 증가했어요. 2제곱 더하기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4제곱의 제곱근. 그러면 이 값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루트 5에서 반지름 루트 5를 빼면 됩니다. 루트 5가 되네요.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죠. 2루트 5에 루트 5를 더하면 3루트 5가 됩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두 점 AB로부터 거리가 1대 2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일단 먼저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부터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한 거기에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문자 xy를 써서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뭐냐? A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2다. 자, 이 점이 P입니다. 그러면 선분 AB와 AP와 BP 사이의 거리의 B가 1대 2니까 제곱근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제곱해버리면 1제곱 대 2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비율을 갖습니다. 그럼 내항끼리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과 같기 때문에 BP 선분 길이 제곱은, 자, BP 선분 길이 제곱을 보겠습니다. x-5제곱 더하기 y-1제곱은 AP 선분 길이의 4배와 같아요. AP 선분 길이는 x-2제곱 더하기 y-1제곱인데 이 값의 4배와 같습니다. 이제 이 식을 좌우변을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좌우변 정리를 좀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오른쪽의 경우를 보면요. 이번에는 여기 밑줄 그은 부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의 4배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뒷부분은요 4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4가 되죠. 자, 모두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x제곱을 이항하면 3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0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다음 y제곱항을 이항합니다. 이항하게 되면 3y제곱 1차항 마이너스 2y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6y. 상수항은 16과 4, 20에서 25와 1, 26을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6만 남게 되네요. 자, 모두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8번까지 풀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합니다. L1과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접선을 먼저 접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해서 만나는 두 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1차식을 2차식에 먼저 대입을 합니다. 자, 먼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1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곱하기 x-1 더하기 1은 0이에요. 일단 2차항은 x제곱항과 x제곱항이 있겠죠. 2x제곱 마이너스 2x항이 있고 마이너스 2x항이 있고 마이너스 6x항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x. 상수항은요 1, 6, 1이니까 이건 플러스 8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개수가 1, 마이너스 5, 4니까 x-1과 x-4로 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x는 1 또는 4가 됩니다. 자, x가 1 또는 4다. 그럼 y값은 얼마일까요? y는 직선에 대입하면 되는데 x성보다 1만큼 작아요. 0과 3이 됩니다. 자, 이제 각각 만나는 두 접점을 찾은 거죠. 접점의 좌표가요 1,0과 4,3이에요. 1,0과 4,3이다. 자, 그러면 이 접점에서부터 접선을 이제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접점을 줬을 때 원의 접선을 찾을 때는 원의 중심이 항상 원점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원은 그게 아니죠. 그럼 이 문제는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지 않고요. 이 원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원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x-1제곱 더하기 y-3제곱은 이건 3제곱과 같아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다가 원을 그려보면 중심은 1,3에 있어요. 거기다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접점 하나가 1,0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4,3입니다. 공교롭게도 접선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죠. 한 번에 바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접선이 바로 하나는 X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 4,3을 지나가는 선인데 Y축과 평행한 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4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처럼 이 둘이 서로 수직인 형태로 또 X축, Y축과 평행한 형태의 접선을 갖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한 번에 보여지죠. 바로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X축, Y축과 평행하지 않은 접선으로 줬다면 훨씬 까다로운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9번부터 풀도록 할게요.